오늘은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임차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첨 시 10억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몇 가지 좀 가정이 필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10억까지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 청약이면서 282세대 100% 추첨제이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할 것 같고, 청약통장, 주택수 포함 똑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등기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각종 세금이 없다는 점, 이거는 이제 동두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신문기사 하나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집값 오르자 전세날 겹치자, 집값 오르고 전세난 겹치자, 민간 임대 억대 웃돈, 이제 수지구청역 한 2억 정도 피 붙은 내용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쭉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213대 1.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거의 한 200대 1. 근데 도봉 같은 경우는 300대 1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계속 전매 가능한 상품들이면서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그런 거 위주로 계속 청약자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282세대 12월 중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실제 이제 모집 공고 나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게 좋겠죠. 단일 평형 84, 32평, 34평 타입으로 이제 제공하게 되고, 방학역 한 1분, 2분 정도 되는 초역세권. 예전 이제 도봉점, 빅마켓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선다고 합니다. 특히 롯데마트가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서현 같은 경우도 원래 롯데마트 부지였었는데 없애고 서현 오피스텔 건축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수지구청 같은 경우도 이제 넓은 롯데마트였었는데 없애고 짓고, 여기도 이제 롯데마트 관련된 빅마켓이었는데 이렇게 주거용 아파트로 다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봉군의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 이제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도봉군에 없었죠. 청약통장 불필요하고 주택 유무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여기는 이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모집 공고 나와야겠지만, 엊그제 했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었으나 이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용 다 있네요. 빅마켓 도봉점 위치에 들어서게 되고 23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GTX 한정거장 앞에 있는 창동역에 이제 교통호재가 좀 많죠. GTX 신호선 타면 삼성역까지도 갈 수 있고, 각종 이제 시행사에서 뿌린 자료 내용들 쭉 있고, 그리고 부동산 124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0년 내에 도봉구에 공급된 단지가 523세대밖에 안 되고, 15년 초과된 이제 좀 약간 노후화로 접하는 아파트 비율이 97%에 다다른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10년 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 이상 통장 없이 가능하고, 세대 주면 가능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 가니까 현재 지금 다 사업 개요 정도 2개 동으로 이제 크게 구성되어 있고, 21년 12월 정도의 예정이면서 25년 7월, 조금 기간은 있죠. 이제 부지가 넓고 높이 짓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것 같은데 25년 7월 정도에, 근데 이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품 하나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도봉구청 있고 뷰가 중랑천 있어가지고 산책하거나 운동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입지 환경 보면
이제 요 반대편, 중란청 반대편을 하면 상계, 노원 이쪽이죠. 그리고 한정거장 앞에 창동역 가게 되면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용들 좀 추가 업데이트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분양 관련된 도 봐도 뭐 여기 전매 가능 단지라고 써 있고 12월 282세대 관련된 내용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지에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거리는 뭐 2번 출구나 이쪽 3번 출구까지도 약 한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쪽은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이제 뷰가 가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철길이 쭉 있어가지고 이쪽을 이게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거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간 있는 구역들만 넘어가실 수 있고 이쪽에 철길 강이 하나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막 넘어갈 수는 없는 점,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보게 되면 주변 시세가 이제 신축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뭐 분양가를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 예를 들면 뭐 방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한 84 타입 같은 경우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약 여기에 6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 6억 5천 정도.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세율이 한 60%, 65%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신축이다 보니까 뭐 한 8억 선에도 나올 수 있겠죠. 비싸면 8억 8천 뭐 이 정도까지도. 그래서 아직 뭐 확정 분양가 같이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 계약하면 알려줄 것 같고, 우선 분양권 정도까지는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뭐 1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수도권에 이제 15억 아파트 한 채를 이제 구매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뭐 23년 정도까지는 뭐 주택 공급되는 것도 없고 전세 대출 같은 것도 풀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나는 예상이 된다. 그런 가정에 나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데, 뭐 최근 이제 온갖 규제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수도권 내에 만약 아파트 뭐 15억짜리 하나, 11억짜리 하나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공동 명의도 아니고 단독 명의일 경우 구매를 안 하실 가능성이 크겠지만, 혹시라도 구매하시게 된다면 세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도 이제 이렇게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수도권 뭐 아니면 내가 이제 현재 현금이 15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풀로 뭐 9억까지는 40%, 이제 9억에서 15억까지는 아니 12억까지인가는 이제 20%,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다 대출을 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주담대 담보로 한 금액을 갖고 있다, 그거를 갭 투자로 해서 도봉구의 11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뭐 이분이 25년 7월에 나간다고 가정해서 이런 물건을 하나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22년 1월 1일자에 구입해서 31년 12월 31일에 매도하고, 이 관련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약 6%씩만 상승한다고 좀 가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20% 오르는 데도 있죠. 작년 대비. 종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 정도 오르는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냥 보수적으로 한 6% 정도만 오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억짜리, 아까 뭐 방학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이었으니까 그거랑 동일한 가격이라 가정하고, 실제로는 신축이다 보니까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취득세가 9억 이상이니까 3.3%, 그럼 이렇게 3,630만 원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홈택스 조금 통해서 알아보면, 그래서 홈택스 계산기를 조금 빌리면 15억짜리 수도권 내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봉구에 혹은 이제 다른 또 수도권이 될 수도 있겠죠. 1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여력이 안 되시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5,100만 원 정도를 매년 요거 이상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귀속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이니까 21년도 귀속분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2022년이 되면 이게 100% 되니까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5,100만 원이라 가정하고 요 금액을 그대로 엑셀에 옮겼을 때 이렇게.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통해서 확인했을 때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월 1일자에 구입해서 31년 12월 31일 날 매도한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요. 이건 조금 이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나중에 이제 뭐 민간 임대 했을 때도 나중에는 팔겠지만 우선 지금 당첨되면 당첨되는 구입 당시 중개보수는 원래 없는데 이번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1억 아파트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최대로 해가지고 550만 원 정도. 실제로 요거는 뭐 협상하게 되면 0.3%까지도 받는 경우 있으니까 조금 요거는 그냥 최대치로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계산을 좀 해보는 게 향후에 내가 이제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을 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년 1월 1일자에 11억에 취득한 게 매년 5천만 원씩 아파트가 오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0년 동안 총 5억이 올랐다 가정했을 때 양도가액을 16억, 그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였던 취득세,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렇게만 적겠습니다요. 우선 계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양도 차액이 이렇게 발생되고 인별 공제돼서 과세 표준이 약 4억 6,450만 원. 그러면 조정 대상의 2주택자에서 20% 가산된 거 감안하면 양도세율이 60% 나오겠죠. 그럼 누진 공제액 빼고 약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이제 10% 가산해서 총 양도소득세는 내가 5억 번 거에서 절반보다 더 많이 된 2억 7,800만 원을 10년 뒤에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2년에 이제 1월 1일자 취득했으니까 6월 1일자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취득세 한번 납부하셨겠고, 종부세 납부하셔야 되고, 재산세 요만큼 나오겠죠. 그다음에 중개보수 아파트 구매할 당시 나오는 거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22년에는 9,400만 원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만 매년 납부해서 뭐 6%씩 이렇게 계산을 좀 했을 때 이렇게 쭉 5천만 원부터 해서 8천만 원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23년도에는 매각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6월 1일자 이후니까 그해 종부세나 재산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봤을 때 총 마지막 연도에는 3억 6천. 그럼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이 11억짜리 도봉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나가는 부대 비용이 약 10억 정도 나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없죠. 그냥 10억 정도 내실 거를 안 내시고, 내가 혹시 갭 투자로 상급지에 1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뭐 반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돌리시고, 나는 실제로 이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에 거주를 하시면 이 두 개를 같이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쭉 가져가실 수 있죠. 그럼 실제로 내 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 점, 요 10억도 절세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조금 재산을 증식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어디까지나 아파트 상승기에 상승하는 시점에라 가정하고 설명드린 거고,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면 이 모든 얘기는 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되고 수도권 내 아파트 한 2개 정도 보유하는데 좀 세금이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차용해 보셔서
조금 비슷하게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